90명 정도 있어요. 네, 5분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즉석에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 묻고 답하는 이런 부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조금 써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을 즉석에서 조금 답변을 얻고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김용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이렇게 많이 만날 경우는 하나 있네요. 원래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시간을 갖는 걸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에 대한 의무는 없고요. 어, 이걸 녹화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 이거를 못 보시거나 좀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통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진로 설계 수업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여러분들이 신입생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녹화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바뀐 건 없고요. 바뀐 거 제가 보기엔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재직명 발급 서비스를 진행을 해요. 그 재직명 발급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업체가 바뀌고 좀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조금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유튜브 채널에서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치면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채널 구글이나 뭐 치면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오리엔테이션, 진로 설계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을 하시고 이미 녹화가 되어 있고요. 뭐 작년 자료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빠른 시간에 재학생들의 관점, 한 3, 4학년 다니는 학생들의 관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어, 지금 총장님 간단한 인사로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틀어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 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예비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입니다. 대학 입시라는 길고도 험난한 길을 헤치고 충남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함께해 주신 21학번 새내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의 충남대학교 생활의 첫 관문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 모여 모두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충남대학교의 새내기로서 알아야 할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충남대학교는 창의, 개발, 봉사의 교육 이념 아래 69년의 오랜 역사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거점 공립대학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대학들과 어깨를 견주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세종시의 중추대학,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첨단 융합교육의 선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은 새내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충남대학교의 미래입니다. 충남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의 꿈을 당당히 펼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드넓은 캠퍼스에서 21학번 새내기 여러분을 직접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렸어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예. 그다음 어, 간단한 공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오늘 좀 문의가 많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잉글리시에서 4단계 국가국 이수 단계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래는 여러분들이 미니 토익을 보고 이렇게 글로벌 잉글리시 단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입생들도 코로나19가 가시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대학 수학력 시험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계 배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조건은 여러분들 수능을 봤어야죠. 수능 봤는지 여부. 혹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으면요. 821에 5047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학사지원과에서 이런 거를 처리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해도 크게 뭐 낙심하지 말고 3월 첫째 주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수강 신청을 다시 정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수 단계 정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연구가 홈페이지에 그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있고요. 어, 궁금한 점은 크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능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안 본 학생들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거의 다 봤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들 입학 원서를 요즘은 뭐 진학사나 뭐 UA 어플라이 같은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 원서 진행을 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미동의한 경우에 관해서는 이렇게 단계 배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미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건 본인이 해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처리를 하시면 돼요. 네, 학교생활 가이드회가에서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신입생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여기 학교를 졸업을 했고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면 되고 그다음 재학생들에게 약간의 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냐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신입생 수강 신청에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 학생들은 다시 강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하시면 돼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화상 형식이나 대면 형식의 어,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3월 1일 정도에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거를 제가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비대면 수업을 대다수 진행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공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안 할 가능성 없어가지고 좀 알아야 될 거. 소프트웨어 사용. 그렇죠? 소프트웨어 사용. 그다음 이메일 활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게요. 그다음 10번 사항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안내. 그다음 학교 시설에 대한 안내. 이거는 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좀 문의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학사 일정에 대한 안내. 그다음 신입생들한테 좀 필요한 영역인데요. 학생협력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4년이란 시간이
남학생들이 6년 정도 이제 군대 갔다 오면 6년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씩 모아놔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뭐 이거는 학생에서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38번 사항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안내를 한 걸로 했습니다. 네, 재학생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결론은 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조금 비디오를 킨 거죠, 제가.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사용해서 과제를 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고 어떠한 이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일단은 과제를 작성을 하면 그런 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구독 형태로 월 얼마씩 내면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주는 이제 클라우드 오피스 시스템, 네이버 오피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문서나 이제 기타 저작물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할게요. 학교 정보화본부 사이트가 있어요. 정보화본부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portal.cnu.ac.kr로 가면 이렇게 포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충남대학교 학교 생활에 필요한 포탈 정보가 다 있고요. 어, 그중에 정보 서비스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정보화본부 홈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 소프트웨어 다운을 받는데요. 소프트웨어 다운을 받으려면 학교 IP에 접속한 상태에서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개강을 하면 학교는 한번 방문하세요. 그래서 컴퓨터실에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뭐 그런 경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어떻게 보면 좀 권장을 드려요. 뭐 한번 볼까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한답니다. 안티바이러스 종류, 그 다음 이스트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알약, 알집, 알집. 뭐 알약은 안티바이러스 종류고 알집은 압축 해제, 압축 프로그램. RC는 여러분들이 요즘 그래픽, 요즘 많이 인포그래픽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런 사진 프로그램, 뷰어 프로그램이죠. 뷰어 플러스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한컴 제품군은 한글과 컴퓨터, 아래 한글 말하는 거예요. 아래 한글을 2020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한국 나오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노트북을 아카데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노트북을 많이 사죠. 그 노트북을 사실 때 어떻게 보면 윈도우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이렇게 가격차가 좀 나죠. 학교에서는 윈도우 10은 정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OS까지 다운받을 수 있고요. 뭐 통계 제품 SAS, SPSS, 아모스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건 교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 줍니다. 여러분들 등록금 낸 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알 게 오피스 365라고 해서 이게 구독 서비스고 그다음 학교 메일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365는 학생용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오피스라고 하죠. 그다음 메일도 주고 그다음 뭐 1테라 정도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가입을 하면서 조금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밑에 이 포탈 보이죠? 여기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게 학교에서 그 옛날에 구글 G 스위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이 워크스페이스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학교에 신청을 하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가입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기능 사용 가입을 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클라우드가 무제한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서비스를 나중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교본이 부여되는 그 순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월 1일 이후가 되겠죠? 아무래도 빠르면 뭐 2월 28일 정도 되려나요? 아무래도 학번이 나왔다.
2021 해서 뭐 땡땡땡 뭐 XX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 하는데 전품으로 과제 수행을 해야겠죠? 논문을 사용할 때도 그다음 아까 SPSS 통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논문을 사용할 때도 이걸 정품 소프트웨어로 돌려서 통계값을 냈는가 안 냈는가는 논문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제 또 연구윤리 관점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이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길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메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안내한다고 했는데요. 대체로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에서는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나누거나 전달을 하고 싶으면 이메일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계정은 다 하나씩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메일 계정을 할 때 대체로 요즘은 영문으로 잘 만드는데요. 특히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영하고 자기 이름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대체로 이상한 영어 이름이 나와서 되게 혼동을 줘요. 다 스팸 메일인 줄 알아서 스팸 처리를 하니까 만약에 이메일 계정을 그런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어 이름 아니면 본인 한글 이름을 영문화한 그런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메일은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뭐 이렇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도 돼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니면 서로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정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그다음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좀 아는 친구들이 충남대학교 입학을 했다고 하면 제가 두 가지를 꼭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입생이 들어왔으면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 영문과 홈페이지죠? 홈페이지를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어, 꼭 가길 바래요. 가서 방문을 해서 어떤 게시물이 떠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대체로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공지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게 되면 본인 손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이득은 내가 꼭 챙길 수 있는 그 관점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강조를 해요. 저도 신입학 입학을 할 때 우리 안 누나가 저한테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매일 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뭐 매일은 좀 힘들죠. 아무래도 매일은 힘드니까 뭐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게시물이 떴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꼭 인지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이제 휴대폰, 저 때는 스마트폰을 안 쓰긴 했는데 휴대폰 메모 같은 걸 해서 잊지 않게. 요즘 캘린더 앱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뭐 어떤 게 있는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 학사 정보에 어떤 게 떴는지, 뭐 교육 정보 어떤 게 떴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학사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사 일정 같은 경우도 잘 확인해서 이런 거 하는 날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캘린더에 이렇게 메모를 해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백마 게시판 활용해서 여러분들 뭐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알바를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서서히 알게 됩니다. 학과 홈페이지 볼까요? 지금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학과 홈페이지 주소는 english.cnu.h.kr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수강 신청 제가 만들어 놓어서 앞에 뒀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수강 신청 관련 기본으로 딱 가요. 신입생 수강 신청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하면 굳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지 않아도 바로 뷰어 형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꼭 확인하길 바래요. 자료는 다 학과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되는 것 게시물을 꼭 확인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그다음 학교 시설에 대한 이해, 캠퍼스 맵을 조금 안내를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하지만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한번 안내를 할게요. 캠퍼스 맵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캠퍼스 사이버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요 한 번씩 보세요. 네, 보기 귀찮으면요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유튜브 채널에 진로 설계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저도 대학 4년 동안 다 가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다 가보긴 했는데 그 정도로 학교가 넓고요. 건물 내부 안 들어가는 건물 내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건물도 많아요, 참.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수강 신청은 제가 한번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수강 신청은 한번 봤는데 대체로 수강 신청 거의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수강 신청 혹시 안 한 친구 있어요? 몇 명 친구들은 아예 수강 신청 안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혹시 있어요? 채팅을 한번 눌러보세요. 안 한 친구 있어요? 예, 본인이 그 이름으로 안 한 친구들은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유저 한 명이. 수강 신청 거의 다 하셨죠? 안 한 친구 있어요? 수강 신청은 제한이 있을 거예요. 각 학과마다 제한을 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영문학과에서 개설된 교양 과목을 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어, 대체로 그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열어놓은 편이에요. 원하는 과목과 시간을 들일 수 있게 하고요. 수강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수업을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수업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서 그 임무를 띠고 해야 될 사람은 담당 교수자예요. 담당 교수자가 이 인원으로 수업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수업을 꼭 듣고 싶다.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하면요. 그 담당 교수님 이메일 찾아가지고 이메일 찾는 방법 알려줘요? 제가 이거 공유해서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신입생 수강 신청할 때 이 방법으로 가서 했죠?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채팅으로 한번 맞다, 아니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수강 신청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지금 수강 편람조회 화면 뜨죠? 수강 편람조회에서 이렇게 과목 번호 여기에 학수 번호 같은 거 아니면 과목 번호 10510이 통합 영어인데 이렇게 통합 영어 하면 이제 언제 수업 시간을 하는지 다 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과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강의 계획서가 나오고 어떻게 수업을 주당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나오고요. 이 강의 계획서가 수강표랑 가면요. 그럼 이렇게 담당 교수 이메일이 떠요. 이걸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일을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꼭 알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저는 뭐 강의 계획서 직접 조회가 있는데 수강편람을 통해서 영문과에는 어떤 수업이 설강되고 어떤 교양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십-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치까지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남대학교에서 역사상 어떤 과목이 열리고 어떤 과목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뜨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험편람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해했으면 채팅에 이해했다고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강의 개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설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쓰더라고요. 에브리타임 가입해서 여러분들 글 열심히 쓰고 계시죠? 신입생 게시판에. 그쵸? 맞나요? 예, 에브리타임 이거는 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시간표를 가상으로 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내 시간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에 따라 만들 수 있고요. 대체로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옅은 부분이 있어요. 상에서 옅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강의 객서 눌러서 뭐 이렇게 짜는 거죠. 그래서 주 4일 시간표가 이렇게 금방 완성됐어요. 15학점. 하나 더 들을까요? 예, 같으면 이렇게 같다고 떠요. 예, 이미 수업이 있대요. 겹친다고. 18학점 이렇게 완성했죠. 네,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이트가 여기만 있을까요? 네, 유어유니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어요. 주목된 낙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다 가상으로 짜는 거예요. 이건요. 직접 짜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 짜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런 과목 들어가지고 내가 시간 분배를 하겠다. 내가 이 수업을 꼭 듣고 싶으니까 이 수업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짜보겠다 하는 것은 가상으로 다 가능해요. 이런 거는 조금 사설 사이트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공유를 하고 싶은 게 학생 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학을 하고 꼭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겨서 취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잘 써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 더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쵸? 그럼 이런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줌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줌을 활용할 텐데 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기타 뭐 블로그 포스트나 그런 글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캠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뭐 캠을 구입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캠 사주세요. 캠이 없어서 수업 못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대체로 핸드폰에 여러분들 줌 앱이 있어서 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핸드폰으로 수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수업이 되거나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환경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니까 컴퓨터 책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하기 편한 환경과 자리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누워서 수업을 들으신대요. 뭐 요즘은 이렇게 집게가 많아가지고
뭐 침대 근처에다 뭐 핸드폰이나 뭐 해놓고 누워서 그냥 수업을 듣는. 대체로 그게 보여야 누우면 수업. 이게 누워서 수업 듣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구별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진짜 내가 수업을 한다는 기분으로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녹화로 된 수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공부하는 거 잘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성이 있고 특성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앱이 더 좋더라, 뭐 돈 내고 살 수도 있고요. 어떤 학용품과 이런 걸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 나한테 좀 맞더라 하면 이렇게 좀 개강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애견의 애묘 시대입니다. 집에서 뭐 강아지를 뭐 한두 마리, 한 마리 이상, 두 마리씩, 세 마리씩, 고양이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애완과 애완견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줌에 무슨 먹방도 아니고 무슨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애견인이고 애묘인이면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과에 직접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메라를 켜고 대답을 하든지 채팅창으로 물어보세요. 자유롭게 질문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권장을 합니다. 질문을 권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성상 주입식 교육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안 하는데 내가 용기 있게 질문을 하는 경우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의 ES 어떻게 보냐고 다시 설명할게요. 신입생 수강 신청 사이트는 portal.cnu.ac.kr로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portal.cnu.ac.kr 가면 이렇게 신입생 수강 신청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수강 편람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실용 의사소통 영어. 그러면 이렇게 과목 이름 치고 강의 개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 나옵니다. 갑자기 네, 그림 누구? 글로벌 잉글리시 단계 배정이 안 됐으면 821-5047로 문의해서 한 번씩은 됩니다. 글로벌 잉글리시 그거 대체 가능한 거 사실인가요? 네, 입학 이후에 가능합니다. 뭐 점수를 내겠다 하시면 뭐 안 내시고 나중에 점수 내시면 돼요. 강의가 대면 비대면인지 어떻게 아나요? 네, 아까 수강 편람 들어갔을 때 이게 나와요. 수강 편람에 이게 비대면 강의인지 대면 강의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이게 대면 비대면 여부, 그다음 강의 계획서에 대면 비대면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2학년 과목 들어도 되나요? 뭐 들어도 듣는 건 자유예요. 뭐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맞춰서 수강을 하라고 하는데 어, 제가 수강 담당을 하는데 저는 I don't care. What you want. 전공 핵심 2학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 들어도 상관없나요? 네, 들으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뭐 1학년의 시간을 보낸 선배를 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기숙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숙사 경쟁률 많이 세나요? 이거는 기숙사 경쟁률은 다음 선생님이 있는데 기숙사 선생님 관련해서 여쭤보시면 되고요. 핵심 교양 인원, 제한 인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건 담당 학과, 담당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그 설강학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철학과에서 설강한 철학 관련 교양은 철학과 쪽에, 아니면 철학과 담당 선생님께, 교수님께 여쭤보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소프트웨어 교과목 언제까지 수강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졸업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모든 거는 졸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1학년 몇 학기까지 상관없어요. 내가 졸업할 시점, 8학기나 졸업사정, 7학기 예비사정, 8학기 사정할 때 이게 다 완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요. 솔직히 졸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보고 내가 졸업 조건에 충족을 시켜서 졸업하겠습니다 해서 졸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대학생과 진로 설계도 졸업할 때까지 들으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1학년 때 수업을 듣게 하는 이유는 그 시간대에 대체로 신입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 아는 정보를 상황이 듣면 좀 재미없겠죠? 네, 강의에서의 코로나가 완화되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수강생 전원 동의에만 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강의에서의 명목상 표시를 했으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돼요. 이건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게시가 된 거고 이 정보를 알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없어요? 네, 화면을 켜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음성으로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목소리를 중계해줘도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화면 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기 좀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요. 조교 선생님 세 분 계신데 저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답변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돼요. 수강 신청 정원 늘어날 가능성 있을까요? 기초교양 같은 거요. 기초교양이랑 뭐 교양 과목을 전공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니, 전공 기초가 아니고 뭐 글로벌 잉글리시 기초 글쓰기 뭐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글로벌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담당하는데 최대한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신입생들한테 많이 주석을 주는 건 처음이에요. 그 정도 많이 열어놨으니까. 기초 글쓰기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관여해요. 핵심 교양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에서 지정한 핵심 교양이 아니고요. 인문대에서 지정한 핵심 교양이죠. 인문대에서 지정한 핵심 교양을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단과대별로 다 상이에요. 다르죠? 전체 수강 신청, 수강 정정 기간은 1학기 개강과 동시에 열립니다. 네. 대체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강 신청 실패했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뭐 이렇게 다시 하면 돼요. 뭐 우려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네, 궁금한 거 하세요. 채팅으로 해도 돼요. 네, 윤서연 학생 카카오톡에 초대해달래요. 혹시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으로 했으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을 텐데 링크 여기다 올려줄 수 있어요? 채팅창이다? 제가 오늘 문자를 보낸 인원이 81명이에요. 딱 반 좀 넘게 들어왔어요. 초대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영어 영문학과 페이스북이 있어요. 영문과 홈페이지 가면 학생의 클릭을 하면 페이스북으로 연결되는데 페이스북에 많이 가입하세요. 제가 담당하는 알바, 뭐 과외짜리 이런 거 다 페이스북에 올려줘 같은 경우. 페이스북은 학생회에서 이 학생이 이 인원이 진짜 영문과 학생인지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입을 받아주는 비공개 페이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문과 학생들이 조금 이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기다 올려요. 전체 공개를 하지는 않고요. 이거 알려줄게요.
영어 영문학과 학생은 영어 영문학과 교양을 들을 수 없어요. 영어 영문학과 기술된 영어 교양을 들을 수 없고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양민학살이라고 하죠. 네, 영문과 학생이 통합영어, 시사영어 들어가가지고 양학살 하는 거예요. 그걸 원천 금지시켰어요. 못 듣습니다. 글로벌 잉글리시는 영문과 학생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링 제외하고 16학점은 현재 들은 상태에서 2학점 추가하면 18학점 되는 겁니다. 네, 글로벌 잉글리시 1, 2 같은 경우에는 졸업학점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크레딧 소비는 되죠. 학점 소모는 돼요. 아까 제가 게시물 보여줬는데 입학 전 성적으로 이제 갱신이 되려면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수능을 보지 않거나 기타 사항이 있어야 돼요. 대체로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걸 갱신할 기회가 있으면요. 입학 이후의 성적을 원해요. 알겠죠? 대체로 영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잉글리시를 듣는 친구들은 3, 4단계에 내가 박혔으면 걸쳐 있거나 박혔으면 들어요. 3단계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략을 하면 토익 900점 만들어주는 RC 교재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원하는 그 미니 모의고사가 그냥 교재예요. 모의고사 30회가 들어있는데 그거 교재를 하는데 저는 뭐 듣는 걸 권장을 해요. 어차피 토익을 볼 예정이면 3단계는 들을만하고 4단계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에요. 그래서 원어민하고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니까 그냥 논다고 생각하고 수업하세요. 3, 4단계는 어차피 졸업학점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교양 36학점 소모가 돼요. 이게 산입이 되기 때문에 드는 걸 뭐,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 1, 2단계 있으면 뭐 점프를 뛰세요. 점프를 뛰던 면제를 붙던. 네, 추가적으로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네,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기다 다시 알려줄게요. 첫 번째, 주당 2번씩 하세요. 수험표를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여러분들 과제하시길 바랍니다. 핵심교양에서 인문학 외에 다른 학교를 들으면 따로 인문학 핵심교양 9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한가요? 네, 따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 킬, 트리플 킬이 되는 과목을 들으면 돼요. 제 인문대과 과목 들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Any question? 궁금한 거 꼭 물으세요. 알겠죠? 나중에 사고를 터뜨리지 말고 궁금한 거 꼭 물고 그거를 어, 꼭 묻길 바래요. 간간히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조금 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궁금한 거 물으세요.
네, 다음 선생님이 진행을 할게요. 저한테는 궁금한 거 없는 거 알고.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시간, 네, 첫 시간 때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저희 학과에서 장학, 서문, 그리고 이제 학생활동 등 담당하고 있고요.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마 저랑 김영 선생님 사진이 올라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장학이죠. 이제 취업 같은 경우는 1학년 이제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학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장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장학 내용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신입생분들은 처음 들어오시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교내 장학금이 있고 국가장학금이 있거든요. 이제 국가장학금이 원래 15학점에서 12학점으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이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장학금이 15에서 12로 내려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바뀌었는데 다음부터 바뀌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학점은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학점을 들으셔야 교내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이 바뀌더라도 모두 이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특히 한두 과목 정도, 뭐 1학점, 2학점 정도 이제 드랍을 하셔서 14학점을 이수하셔서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학기마다 꼭 한 두세 분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있지 않도록 이제 신입생분들 다 15학점 이상씩 이수를 하셔서 전부 다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뭐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만 해도 되는데 이제 졸업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장학금별 선발 기준이 저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홈페이지에 장학이라고만 쳐도 매 학기마다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뭐 날짜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 경우도 있긴 한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적 우수랑 이제 저희 격려 장학금이 있어요. 성적 우수는 전액이고 격려는 당연히 일부가 지급이 되고요. 이제 인원은 그때그때 달라요. 저희가 뭐 3%, 10% 이렇게 잘라서 드리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랑 상의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수학점 보고 그다음 총평점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몇 분한테 왔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적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내부 장학금이나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성적을 따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일정 이상 성적은 모든 장학금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는 말 그대로 이제 전액, 그리고 격려는 이제 일부 이렇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신입생분들 외 재학생분들한테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저희 외국어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분들이 토익 장학금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요게 이제 토익이랑 토플 통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토익은 900점 이상, 토플은 IBT 기준 102점 이상이고요. 토익이 훨씬 쉬워요. 토익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토플은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원을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시면 토플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외국에서는 토익은 잘 안 보고 토플을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건 900점 이상 하셔야 되고, 이제 재학 중 1년 동안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금액은 이제 일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격려보다는 많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자금 이중 지원 방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등록금 전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생활비 명목, 뭐 이제 근로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국가장학금은 8분위까지는 전부 다 받으시게 될 거고, 나머지 경우에 이제 9분위, 10분위 학생들에 한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뭐, 원래 취업이나 이제 취직 관련해가지고도 준비를 조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까 이제 시간을 많이 소요되고 해가지고, 요 정도로만 하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학생 활동이라든지 장학 혹은 취업,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3시까지 질문 이제 받도록 할게요. 없으시면 다음 선생님께 이제 인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있으신 분들 저거 채팅으로 쳐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그 기숙사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3점대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기숙사 뭐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이것저것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3점대 이제 성적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4점대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확한 경우는 그 성적 같은 경우는 기숙사 쪽이 더 잘 알 텐데, 100% 정확하게 학과에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그냥 이 학생이 뭐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일단 4점대는 돼야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기숙사 쪽에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입생 같은 경우는 기숙사 쪽에 선발을 할 거예요. 학과에서는 딱히 그거에 대해 뭐 관여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오늘 이제 기숙사 쪽에서 아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안내를 더 잘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적 순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적이나 그 수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 성적이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입생, 재학생 관계없이 성적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잠시만요. 정시 기숙사 선발은 그렇죠. 수능 성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신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적이라고 지금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에서 뽑으신 경우는 정시 성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시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수시 데이터까지 받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걸로 알아서 수능 성적이 제일 우선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 성적이랑 이제 별개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지역을 가장 먼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이 엄청 높아도 대전 권에 사시는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성적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내 장학금 외에도 교외 장학금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하신 분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장학 재단에서 나온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본인이 이제 보시고 내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학과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 이제 참고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학부 공지라는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지 내에 올라가야 될 것도 올리고 그런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 첫 시간은 3월 첫째 주가 되겠죠?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저 소리가 화면 잘 보이세요? 저는 그 학부 교무조교를 맡고 있고요. 제가 그 졸업 요건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 신상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가끔 경우는 해외 교류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 본인의 연락처를 최신 연락처로 업데이트를 해놓지 않는 거. 그래서 학과랑 또는 교수님, 학교에서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그 연락처를 항상 그 최신 정보로 이메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문과 홈페이지 대학 공지사항과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게시판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연락을 할 때, 전화를 걸 때가 있는데요. 그때 824-0150으로 전화를 많이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곳으로 전화를 하면 이제 이게 팩스 연결음이 들리면서 팩스폰이어서 이제 학생들 통화하기 어렵거든요. 문자는 수신이 가능한데 통화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시길 원하시면 821-5331로 또는 5332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 중에 이제 첫 번째 요건이 졸업 논문. 근데 이 졸업 논문은 영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토익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졸업 논문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800점 이상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 여러분께서 글로벌 영어 단계를 배정을 받았을 텐데 그 글로벌 영어 단계를 이제 면제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800점 이상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잖아요. 그 토익 성적표와 졸업 논문 대체용 토익 성적표는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글로벌 영어를 면제받고 싶다. 800점 이상을 제출해서 면제받고 싶다. 그럼 토익 성적표 하나와 그 다음에 졸업 논문 대체용 토익 성적표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졸업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월에 나는 졸업을 하겠다. 그러면 11월 중순까지 토익 성적표 또는 졸업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을 제출을 한다. 그러면 12월 초까지 완성된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매 학기마다 영문과 게시판에 올라와요. 그다음 8월 졸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 필성적표 또는 졸업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6월 초까지 완성된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사항이 이제 논문하고 토익 성적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학점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좀 까먹으실 수도 있고 한데 그 3월 첫째 주 개강하고 나서 여러분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인문대 학생의 경우에는 130학점 이상을 총학점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 교양이 36은 넘어야 돼요. 근데 꼭 유의하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대 42학점까지만 들으셔야 돼요. 42까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교양으로 총 43을 들었다. 그러면 1학점 초과죠. 그러면 130학점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1학점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교양은 최소 36 이상, 최대 42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이 중에 이제 공통기초교양이 있는데 그게 8학점이거든요. 근데 그 공통기초교양 8학점 중에서 글로벌 영어 1, 2, 3, 4가 있잖아요. 근데 1, 2는 학점이 없죠. 3, 4가 각각 2학점씩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글로벌 영어를 면제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인 성적으로 해서 면제됐을 경우에는 일반 교양에서 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글쓰기를 2학점 수강하시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수강 신청이 기초 글쓰기 못 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에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25일 날 또 수강 신청 추가 기간 있죠. 신입생 수강 신청 추가 기간. 또 3월 개강하고 수강 신청 변경 기간. 그때 기초 글쓰기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요게 이제 영문과 교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학과 거 들으면 안 되고 박은경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영문과 거. 그때 첫 시간에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학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취업과 창업이 1학점짜리예요. 그래서 각각 1학점, 1학점 해서 총 2학점입니다. 글로벌 영어 면제 시 일반 교양 추가 수강하라는 말을 아까 했었고요. 그다음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도 있는데 이 유학생 친구들은 글로벌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 1, 한국어 2 해서 3학점씩 총 6학점 수강합니다. 글로벌 영어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그다음 핵심 교양이 있는데요. 핵심 교양은 9학점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가 뭐냐면 영역이 달라야 돼요. 영역이 같으면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표가 있죠. 요게 2021학번 기준이에요. 2021 학번 기준. 그러니까 2020, 2019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2021 학번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인문대학의 핵심 교양 교과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의 역사를 수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여기 세계의 문화유산 같은 영역을 듣지 말고 처음 만나는 역사학,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역량이 다른 거에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 창의융합에서 하나를 수강을 했으니까 글로벌에서 하나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성 영역에서 중국의 고사성어를 하나 수강한다. 이런 식으로 영역이 총 6개가 있는데 이 영역 중 6개 중에서 3개 아무거나 선택해서 3개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교양은 최소 36 이상, 최대 42까지만 수강 신청을 하시고요. 이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인문학 관련 교과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문대, 인문사회, 인문대에 관련된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8학점을 여러분이 수강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기초글쓰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기초글쓰기는 2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8학점에서 2학점을 빼면 6학점이 남죠. 그럼 이 6학점도 들어야 되고 아까 그 핵심 교양도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핵심 교양 9학점. 그러면 6하고 9하고 더하면 15학점이죠. 근데 이 15학점을 내가 듣다 보니까 의무로 들어야 되는 인문학 관련 교과목도 들어야 되지, 핵심 교양도 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 교양이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교양은 최대 42까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핵심 교양이면서 동시에 인문학 관련 교과목, 교집합 말하는 거죠. 요 2개에 해당되는 과목을 수강을 하면 9학점만 수강하셔도 돼요. 아까 왜냐하면 핵심 교양은 9를 들어야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관련 교과목인 거를 찾아서 핵심 교양인 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핵심 교양이면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의 역사,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기도 하고 핵심 교양이기도 해요. 그러면 요거 듣고. 그다음 기초 독일어. 이거 핵심 교양이기도 하고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기도 해요. 그럼 이거 듣고. 그다음에 한문고전과 삶의 지혜. 이거 핵심 교양이면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이게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교집합. 예를 들어 컴퓨터 인문, 심리학개론, 인권의 사역, 인간관계론, 행복한 삶과 진로교육 이런 거는 지금 핵심 교양이긴 하지만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핵심 교양을 한국의 역사 듣고 컴퓨터 인문 듣고 심리학개론을 들었다. 그러면 핵심 교양은 이렇게 들을 수 없죠. 이게 중복이 되니까 다시 한국의 역사 듣고 컴퓨터 인문 듣고 인간관계론을 들었다.
그러면 핵심 교양 9학점은 채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인문학 관련 교과목은 한국의 역사만 해당되니까 3학점만 채운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교집합이 아닌 거 2개를 들었기 때문에 따로 또 하나를 찾아서, 왜냐면 인문학 관련 교과목은 6학점을 들어야 되니까 또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일반 교양을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일반 교양이 있어요. 의무 교양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듣고 싶으면 핵심 교양이면서 동시에 인문학 관련 교과목인 거를 들으면 되겠죠. 해당 교과목 여기 쭉 써놨죠, 제가.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영미 명작 읽기, 이거는 영문과에서 설강한 교양 교과목이에요. 영문과에서 설강한 교양 교과목이 글로벌 영어도 있고 막 한데, 글로벌 영어는 여러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영미 문화 읽기 주제별, 교과목 번호 5, 04개, 5만. 영미 문화 읽기 주제별, 이것도 영문과 설강 교양 교과목이지만 의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영미 명작 읽기, 이거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영문과 교양 교과목은 수강을 못해요. 이건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문과 과목 중에 일반 교양인 게 있다. 그러면 중문과 일반 교양을 중문과 학생도 수강을 못해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문기초교양이란 걸 들어야 돼요. 이게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영미문화읽기 주제별, 학수번호, 교과목 번호 5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SW 관련 교과목은 뭐냐면 SW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 쭉 있죠. 이번에 인공지능 개론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나는 지금 들어야 될 교양 교과목의 의무가 너무 많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난 그냥 SW를 이것까지 들으면 내가 원하는 교양을 못 들을 것 같은데 일반 교양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영문과 전공 심화 교과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문과생이니까 영문과 전공을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발음 실습,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이런 걸 수강을 할 거예요. 근데 영어 발음 실습,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얘네 둘 다 SW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문과 전공으로도 인정받고 SW로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영어 발음 실습을 들으면 굳이 이 SW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을 들으면 이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냥 SW 이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 듣기 싫어. 그러면 영문과 전공 중에서 이거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단 학점은 얘가 3학점짜리고 얘가 3학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들었어. 근데 SW도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6학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한 과목이 3학점이기 때문에 6학점이 아닌 딱 3학점만 되고 단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수 면제가 되는 거죠.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은 78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복수 전공을 할 거야. 그러면 계획을 미리 잘 짜시면 좋아요. 2학년 1학기 보통 이때 끝나면 그러니까 3학기 끝나고 보통 1월하고 7월 사이에 있는 그 복수 전공, 그러니까 그 정확한 명칭은 융복합 창의 전공이라고 해요. 그걸 신청을 하는데 전공 기초는 영문과, 예를 들어 나는 단수 전공만 얘기해 볼게요. 나는 그냥 영문과만 하고 졸업할 거야. 그러면 영문과 78학점 들어야 되죠. 그럼 78학점 중에 16을 전공 기초, 필수예요, 필수. 이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다음 나머지를 핵심 심화, 핵심하고 심화는 똑같아요. 전공 핵심, 전공 심화 똑같아요. 62 들으면 돼요. 둘이 합하면 78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 하고 싶어. 그러면 영문과 39, 그 다음에 문헌정보 39 이렇게 하면 78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문과 안에 전공기초가 있죠. 꼭 들어야 되는 거. 이 16은 꼭 들어야 돼요. 복수전공을 하든지 단수전공을 하든지 꼭 들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23 이거를 이제 영문과 핵심이나 영문과 심화 전공 과목 중에서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문과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게 영국문학이에 미국문학이에 영문법, 영어개론, 영어회화, 영작문 1이에요. 1. 둘 다 1이에요. 2랑 3은 그냥 선택이에요. 근데 영어회화 1, 영작문 1은 필수예요. 꼭 들어야 돼요. 총 6개 과목이고요. 총 16학점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공 핵심하고 전공 심화는 상호 인정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네들은 똑같다 이 뜻이에요. 전공 핵심하고 전공 심화 똑같아요. 그래서 전공 핵심을 듣든 전공 심화를 듣든 둘 다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공학점, 영문과 전공학점으로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미래설계 상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2학년 1학기부터 권장을 해요. 2학년 1학기부터 매 학기에 한 과목씩 총 5개 빠지지 말고 들으라고 되어 있죠. 이 미래설계 상담은 뭐냐면 그 교수님 일단 수강 신청을 미래설계 상담 영문과 거를 하고 영문과의 내설강의 그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해요. 상담 신청은 2번. 그 다음에 교수님 얼굴을 한번 봬요. 약속을 잡고 얼굴을 한번 봬요. 그 면대면 상담이라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면대면 상담이 인터넷 상담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면대면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목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설계 상담이 1부터 6까지 있거든요. 1, 2, 3, 4, 5, 6까지 있어요. 난 미래설계 상담 1을 안 들었으니까 2를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미래설계 상담 4를 듣고 1을 듣고 그 다음에 2를 듣고 5를 듣고 6을 듣고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이걸 제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선택해서 그냥 5개 수강하면 돼요. 이거 2학년 1학기부터 들으시면 돼요. 영문과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짝수가 2학기에는 이렇게 홀수가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이제 학기별로 잘 맞춰서 들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2학기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면 돼. 근데 미래설계 상담 5개 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해. 그런데 나는 2학기만 다니면 졸업인데 이제 1, 3, 5를 다 들어버렸어. 그러면 과목이 없잖아요. 이러면 미래설계 상담 하나가 부족해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부터 매 학기 한 개씩 총 5개를 미리 짝 맞춰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5개 들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영문과 홈페이지에 이수 요령 및 입력 매뉴얼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선 당장 급한 일은 아니고요. 현입생은 2개만 듣는 규정이고, 여러 이제 영문과 같은 경우 해외 학기를 가요. 뭐 해외 학점 선발이 돼서 이제 해외 교류 학기를 가면 이제 재학생으로 이제 재학생 상황으로 이제 해외 대학을 다니면서 해외 대학 학점을 가지고 영문과 학점이나 아니면 충남대 뭐 교양 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해외 학기를 들은 학생은 해외 학기를 재학 상태로 한 학기 이상 들었다. 그러면 미래설계 상담을 5개가 아니라 3개로 줄여주는 거예요. 해외 학기를 다녀왔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을 제일 헷갈려 하는데 일반 선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화학과 전공교 과목, 교육봉사, 사회봉사, 백마 인턴십, 해외 왕년수, 해외 인턴십, 평생교육 국가목 이런 게 이제 일반 선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루에 한 3통씩 전화가 최소 3통 이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반 선택을 못 채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선택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30을 듣기 위해서 일반 선택을 빵을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교양은 최대 몇 가지 들을 수 있다 했죠? 42까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양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130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근데 전공은 78을 들었겠죠? 단수 전공을 하든 복수 전공을 하든. 근데 78에 이 41을 더해도 130이 안 차죠? 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영문과 전공을 더 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 영문과 단수 전공자는 78을 넘치게 더 들어도 되고 영문과 복수 전공자는 39를 넘치게 더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문과만 듣는 경우, 영문과 주전공인 경우에 근데 나는 영문과 말고 문헌정보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 그러면 영문과 39, 문헌정보 39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문헌정보학과 걸 더 들어도 돼요. 39 넘치게 또 들어도 돼요. 그래도 130에 들어가요. 네, 꼭 일반 선택을 찾아서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일반 선택 찾아서 듣는 게 귀찮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사회봉사 같은 거, 그 다음 백마 인턴십 해야 되지. 해외 왕년수 또는 해외 인턴십, 평생교육 교과 뭐 이런 거. 또 다른 학과의 전공 교과목 이런 거 다른 학과 전공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과 전공보다는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찾아서 들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나는 교양은 42를 다 들었어. 근데 130은 채워야겠는데 영문과 거 단수 전공자라 78 다 채웠어. 근데 영문과 거 더 듣기 싫어. 아니면 난 영문과가 주전공 하면서 복수 전공 다른 학과 거 해. 그래서 영문과 39 들었고 문헌정보 39 들었어. 근데 더 듣기 싫어. 전공은 더 듣기 싫어. 그러면 교양은 못 듣잖아요. 42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130은 채워야겠으니 일반 선택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반 선택 이런 교과목들이 좋아서 이런 게 좋아서 들을 수도 있죠. 자, 중요한 건 일반
그러니까 교양 42를 초과했을 경우에 일반 선택으로 넘겨주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걸 넘겨주면 뭐하러 이런 학칙을 정하겠어요? 이렇게 듣지 말라고. 그죠? 이거는 학칙이에요. 학교 규칙이 학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마음대로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양학점 42가 넘었는데 예를 들어 나는 45를 들어버렸어. 그럼 3학점은 이 130에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교양은 최대 42까지만. 자, 아까 말했던 융복합 창의전공, 복수전공이라 생각하면 돼요. 좀 여러 가지인데 복수, 부, 연계, 자기설계, 산학, 융복합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과 전공, 주전공 이외에 또 하나를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학점 이수하고 졸업 논문이나 시험을 보고 학위를 취득해요. 근데 부전공하고 차이가 뭐냐면 학위가 안 나와요. 부전공은 학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영문과의 주전공으로 이제 30%를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문헌정보과 30%를 이수를 하고, 영문과 거 논문을 내고, 뭐, 문헌정보 논문을 냈어. 그러면, 뭐, 문헌정보 자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시험일 수도 있어요. 문헌정보학과. 우리 학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위를 이수를 하는 거예요. 학위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수전공이고요.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가 취득이 안 돼요. 학위 미취득이에요. 그래서 학위가 취득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점이 그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급 예정자, 그러니까 영어영문학과 중요한 점도 이게 있어요. 54학점을 들어야 돼요. 영문과 거를. 그리고 문헌정보 부전공을 한다. 그럼 24를 들어야 돼요. 합치면 78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해도 복수전공을 해도 39, 여기 39 하니까 78이잖아요. 그러면 부전공에 메리트가 있어요? 부전공이 메리트가 없죠. 그쵸?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 학위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전공을 권장하진 않아요. 복수전공을 할 거면 하고 부전공은 굳이. 왜냐면 학점은 어차피 똑같이 이수하면서.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미래설계 상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 졸업 때까지 5개. 근데 순서는 상관없다. 6 들었다, 1 들었다, 3 들었다, 5 들었다. 마음대로 들으면 돼요. 다만 1학기는 짝수, 2학기는 홀수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미래설계 상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부터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문과에 1학년 교과목, 전공 교과목에 외국인 교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설계 상담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러분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부터 빼먹지 말고 한 개씩 매 학기마다 총 5개. 이 정말 중요한 사항은 휴복학인데요. 휴학을 보통 1년을 신청을 하잖아요. 나는 6개월만 하고 싶어. 근데 1년밖에 신청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돼요? 1년을 신청을 했다가 6개월 안에 복학을 하면 6개월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학생들이 예를 들어 수학 신청을 하고 해외를 갔어요. 그런데 연락처를 다 업데이트를 안 해놨어. 핸드폰도 그렇고 집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도 반송이 되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과에서 학생 복학할 때가 됐어요. 복학을 하든지 아니면 연속으로 또 휴학 신청을 연장하세요. 라고 연락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연락하고 학과에서도 연락을 해요. 근데 연락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요. 미복학 제적. 그러니까 내 학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휴학 만료 기간 전에 반드시 휴학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복학을 하든지 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휴복학. 일단 백마 인턴십 아까 말했던 일반 선택에 들어가는 학점이고요. 학생이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통계청에서 학생을 모집을 해서 여러분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수 지원서를 내고 인턴십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전화로 우리 학생 잘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지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수행일지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매 주간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 평가를 해주시면 테스트로 이제 성적이 부여가 되는 게 백마 인턴십이에요. 성적 평가는 여러분이 이제 직전 학기 3.75가 넘으면 한 학기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출석 일수를 꼭 지켜서 F를 받지 말라고. 요거 중요하죠. F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수 부분 정정은 조금 어려운데 이게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수강신청 하면서 교핵이 뭔지, 그다음에 공이 뭔지, 그다음에 교일이 뭔지 이런 게 너무 헷갈릴 거예요. 일반 교양, 그죠? 교전은 전문 기초 교양, 그다음에 교핵은 핵심 교양.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런 거를 과목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수구분 정정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 나는 문헌정보학과를 복수전공 신청을 하기 전에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을 전공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과 전공이 아니고 부수전공도 승인을 받기 전이니까 일반 선택으로 뜰 거예요. 다른 학과 전공이니까. 그런데 이거 이수 구분을 우리과, 여러분 영문과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정정. 바꿔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문헌정보학과 승인을 받은 이후에.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거 이수 구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체험 활동은 해외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이런 것들이 있고 선발돼서 해외를 다녀와가지고 서류를 내고 학점을 받는 거 일반 선택으로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으로 그다음 병가 아파서 그다음 특별휴가 누가 돌아가시거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할 때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소속학과에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 문화 테마기행 수업을 빠졌어요. 근데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문화 테마기행이니까 불어불문학과에 제출해야지 이게 아니라 영문과에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공학과에. 계절학기 들을 수 있죠. 계절학기 이제 20명 이상 신청을 수강료 납부해야 폐강되지 않고 이거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이 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학점, 하대학 수강 여기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개별로 선발이 돼서 학과를 오시면 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다 안내를 해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봉사 이거는 영문과 학생들 잘 안 하고요. 영어 교육학과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30시간 이상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 교육봉사를 하고 나면 1학점 주는 거. 먼저 봉사를 하고 수강 신청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누어하기 과정은 뭐냐면 이건 이제 복수전공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 교육과정, 학위 중에 표기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학과에 나누어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회학과에서 9학점 내지 또는 12학점을 설강을 해놔요. 그리고 그거를 들어야 나누어하기를 주겠다. 이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 과정. 이 학생은 이수를 했어? 여러분의 졸업증에 표기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나누어하기를 운영하는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그 자세한 상황은 문의를 언제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수강 신청을 먼저 제대로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영문과 홈페이지 글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문과 그 전화번호 있죠? 또는 영문과 그 카톡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단톡방 못 들어간 친구 있다고 하는데 어, 지금 여기 학생의 인원 있어요? 방에?
그 카카오톡방에 본인 이름하고 카카오톡 그 채널 학과에 카톡방 못 들어간 친구는 본인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 알려주시면 전달할게요, 학생에게. 간단히 인사하면 단톡방 못 들어간 친구들은 카카오톡 채널 충남대 영어영문학과에 본인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 전달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여쭤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쪽 말이요. 네. 영어영문학과에서 서무 학생 그리고 이제 연구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맡고 있는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부 교무조교 담당 이유진입니다. 네, 저는 수강 신청, 학부의 수강 신청, 그다음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다음 또 기타 기획 담당하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지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이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프렌들리한 우리 친구들이니까 이제 모바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다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많이 활용 바라고요. 좀 이런 거에 나는 익숙지 않다 하면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잘 대답을 해주니까 이런 걸 해주시고요. 제 이름은 김용남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돌려보고 할 수 있게 해놓고 일정 기간 공개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곧 뵙겠습니다.